성의 개념을 확대시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여성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사실상 이 차별금지법에는 사회적 약자 안에 여성이라는 것은 없어요. LGBT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심각하다고 봐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진정한 여성 권익을 생각하는 바른인권 여성연합이라는 여성단체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전혜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 여성의 인권의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피해를 주는 그런 나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실제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탕에 남성이 들어왔고 그것에 대해서 기소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남성이 성별 정체성에 대한 그 장애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호르몬 치료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단순한 주거 침입죄로 기소 유예를 내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 6월이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숙명여대에 화장실에 남자가 이제 여성의 복장을 하고 들어온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그냥 단순한 어떤 해프닝으로 이렇게 경찰이 이걸 처리를 해버렸거든요. 정말 우리나라의 너무 끔찍한 소아 성폭행 사건 중에 하나가 조두순 사건 아니에요. 그 조두순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아세요? 바로 화장실에서 일어났어요. 여자 화장실에 남성이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거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지 평등법이 통과되었을 때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아주 생물학적인 그 신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남성들에 의해서 여성들의 아주 기본적인 권리가 존중되어져야 되는 화장실이라든지 탈의실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헬스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성들이 심각한 안전과 또 그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의 개념을 확대시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여성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역차별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조지아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는 7살짜리 여자아이가 여자 화장실 안에서 이 트랜스젠더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중립 화장실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막 이제 요즘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성중립 화장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교묘해요. 공공시설에 가보면 가족 화장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안에는 아이를 가진 엄마, 아빠 누구라도 들어가서 아이를 케어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나이 드신 이제 분들, 또 그다음에 장애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혼자서 화장실을 사용하기 힘들 때 성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과 성중립 화장실을 굉장히 교묘하게 섞어서 모두가 다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LA 한인타운에 있는 한 스파에서 생물학적인 남성이 자기는 여성이라고 하면서 모든 이제 알몸 상태로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여성 고객들이 강력하게 이제 항의한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스파 업체의 입장은 뭐였냐면, 이 사람의 입장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그 얘기를 고객들한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면서 LGBT를 옹호하는 쪽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반대하는 쪽하고 유혈 충돌까지 발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알몸 상태로 목욕탕에 들어갔던 그 남성이 사실 알고 봤더니 2006년에 성범죄자로 분류가 된 인물이고, 지난 30년 동안 여성들과 어린 여자아이들 앞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그런 음란 행위로 40여 건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여성이라는 성별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의 전용 공간에 이렇게 막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권익 차원에서도 당연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죠. 최근에 이제 도쿄 올림픽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여성 종목에
선수로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코네티컷주에서 한 트랜스젠더 이제 남학생이 여학생의 그 종목에 참여해가지고 15차례나 우승을 차지했던 일이 있어요. 미국의 어떤 한 여학생이 동영상을 만든 걸 봤거든요. 이것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었어요. 뭐냐면 이 여학생들은 운동선수고 운동을 통해서 사실은 대학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열려 있는 친구들인데 이런 트랜스젠더 학생들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누려야 할 그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보면 여성 종목이라는 것은 폐활량이라든지 근육량이라든지 근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여성 종목을 따로 만들어서 여성들끼리 경쟁을 해서 거기서 순위를 매기도록 하는 게 여성 종목인 거잖아요. 그런데 남성들이 내가 트랜스젠더라는 그 이유만 가지고 여기에 들어와서 운동을 하고 경기를 한다는 것은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공정한 거죠. 왜냐하면 신체 조건이 다르거든요. 아무리 호르몬 치료를 한다고 해도 하고 태어난 유전자에 의한 그 특질, 그것들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이것은 이미 많은 연구 결과로도 밝혀진 것이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에 의해서 낮은 순위에 밀려날 수 있고 기회의 상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런 것들은 굉장히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격투기라든지 이런 정말 직접 몸을 부딪혀서 하는 운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트랜스젠더들에 의해서 여성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생명에 지장을 주기도 하거든요. 과연 이게 공정하고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것은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그 법을 통과시켰던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보면 얼마든지 저희가 내다볼 수 있거든요. 이건 상상이 아니라 예측인 거죠. 아주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굉장히 실현 가능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선례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서 따라가는 입장에서 이게 굳이 이렇게 많은 사회적인 혼란과 부작용을 낳는 그런 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까? 저는 굉장히 사회적인 큰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그냥 LGBT들을 보호해야 된다? 사실상 이 차별금지법에는 사회적 약자 안에 여성이라는 것은 없어요. LGBT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심각하다고 봐요. 평등법을 반대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편협하고 혐오를 즐겨하는 그런 사람들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더 알아보시면 사실은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법이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평등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야 되고 또 누구에게 차별을 당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그 속에 숨어있는 의미들, 정말 이 법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이고 이것은 나와 내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